전 세계 여행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의 목적지, 그 대망의 10위부터 차근차근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베트남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무이네입니다. 보통 베트남 하면 북적이는 오토바이 행렬과 고층 빌딩을 떠올리지만 무이네는 바다와 사막이 만나는 마법 같은 풍경을 선사하죠. 이곳의 가장 큰 특색은 아시아의 사막이라 불리는 거대한 모래 언덕입니다. 무이네에서 미식의 핵심은 역시 바다와 땅의 조화입니다. 여기서 꼭 드셔야 할 반가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베트남 중남부 사람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소울푸드죠. 이 음식의 문화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작은 도자기 틀에 쌀가루 반죽을 붓고 그 위에 메추리알이나 신선한 해산물을 얹어 굽는데, 이는 과거 숯불을 이용해 요리하던 전통 방식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특히 무이네는 어촌 마을이라 갓 잡아 올린 새우나 오징어의 선도가 기가 막힙니다. 반간을 제대로 즐기려면 그들이 내어주는 소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엉맘 소스에 다진 고기와 매콤한 고추, 그리고 상큼한 망고채를 섞어 먹는데, 이 소스가 바로 베트남 음식 문화의 정수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을 한 그릇에 담아낸 것이죠. 숯불 향이 밴 뜨거운 반간을 차가운 소스에 푹 담가 먹을 때의 그 온도 차이는 무이네의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동시에 느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막의 열기를 뒤로하고 9위로 선정된 일본의 아사히카와로 향해봅니다. 홋카이도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곳은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얀 생크림 케이크처럼 변하는 설국입니다. 아사히카와의 특색은 눈과 생명이 공존하는 고요함에 있습니다. 이곳의 명물인 아사히카와 소유 라멘에는 척박한 추위를 이겨내려는 홋카이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과 달리 아사히카와 라멘은 국물 표면에 돼지기름막이 두껍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국물이 식지 않도록 기름으로 뚜껑을 덮어버린 것이죠. 또한 해산물 육수와 돼지뼈 육수를 섞은 더블 스프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바다와 육지의 영양을 한 그릇에 담아 추운 겨울을 버티고자 했던 서민들의 영양식이었습니다. 라멘 가게에 앉아 면을 고를 때도 그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면은 수분 함량이 낮은 저가수면을 사용하는데, 이는 진한 국물을 면이 쫙 빨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먹는 것은 일본에서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면과 국물의 향을 입안 가득 퍼지게 하는 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하얀 김이 서린 창밖의 풍경을 보며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는 순간 아사히카와의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은 낭만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8위인 북아프리카의 붉은 심장, 모로코 마라케시로 날아가 볼까요? 도시 전체가 붉은 진흙으로 지어진 이곳의 특색은 멈추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제마 엘프나 광장은 이야기꾼과 마술사들로 거대한 야외 극장이 됩니다. 모로코 음식의 꽃은 타진입니다. 고깔 모양의 독특한 흙냄비 이름이기도 한 이 요리는 물이 귀한 사막 지형에서 탄생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식재료 자체에서 나오는 수분이 고깔 모양의 뚜껑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설계되어 물 한 방울 넣지 않고도 재료의 풍미를 극대화하죠. 타진 속에는 양고기나 닭고기뿐만 아니라 살구, 자두 같은 말린 과일과 견과류가 들어갑니다. 이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식문화가 뒤섞인 결과물로 달콤함과 짭짤함이 공존하는 단짠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타진을 먹을 때 홉스라는 둥근 빵을 손으로 뜯어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모로코에서 신뢰와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설탕을 듬뿍 넣은 민트차인 모로칸 위스키를 곁들여 보세요.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소화를 돕는 이 차. 한 잔에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로코의 환대 문화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7위는 유럽의 서쪽 끝, 노란 트램의 낭만이 흐르는 포르투갈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의 특색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낡은 트램과 건물 외벽의 푸른 타일 아줄레주가 만드는 빈티지한 미학입니다. 포르투갈 하면 역시 파스텔 드나타, 즉 에그타르트의 본고장입니다. 이 작은 타르트 하나에는 포르투갈의 역사적인 아픔과 종교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18세기 수녀원에서는 수녀복의 풀을 먹이기 위해 달걀 흰자를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은 노른자를 처리하기 위해 타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후 자유주의 혁명으로 수녀원이 문을 닫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진 수녀들이 설탕 공장 옆 빵집의 레시피를 팔면서 대중화된 것이죠. 원조인 벨랭 빵집의 타르트는 껍질이 종이장처럼 겹겹이 쌓여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여기에 시나몬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려 먹는 것이 현지 스타일입니다. 타르트 한 입에 쌉쌀한 에스프레소 비카 한 잔을 마시며 리스본의 노을을 바라보는 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말하는 사우다데스의 UDAD, 즉 그리움과 동경이 섞인 묘한 정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어지는 6위는 영혼의 안식처,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2026년 발리의 트렌드는 단연 정글 속의 쉼표입니다. 이곳의 소울푸드는 바비굴링입니다. 힌두교 문화권인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이슬람 지역과 달리 돼지고기 요리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바비굴링은 원래 마을의 큰 잔치나 제사 때만 먹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린 돼지 속에 강황, 고수 씨앗, 레몬그라스 등 수많은 향신료를 채워넣고 몇 시간 동안 정성껏 돌려가며 굽죠. 핵심은 껍질입니다.
설탕물을 발라가며 구워낸 껍질은 마치 사탕처럼 바삭하고 달콤하며 속살은 향신료의 풍미가 배어들어 말할 수 없이 촉촉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바비굴링을 밥, 볶은 채소, 그리고 매콤한 산발 소스와 함께 비벼 먹습니다. 발리 음식 문화에서 산발 소스는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른 이 소스는 발리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죠. 정글의 초록색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밥의 온기와 강렬한 산발의 매운맛을 느끼다 보면 발리가 왜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어느덧 절반을 지나 5위는 신화와 장수의 섬 그리스 크레타입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이 섬의 특색은 거친 자연과 소박한 지혜가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크레타의 식탁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벽한 식단이라 불리는 지중해 식단의 출발지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건강 비결은 타코스 DAKOS라는 음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딱딱하게 말린 보리빵 위에 신선한 토마토즙을 적시고 그 위에 갓 짠 올리브유와 페타치즈, 오레가노를 듬뿍 얹어 먹는 음식입니다. 화려한 요리 기술은 없지만 재료 하나하나가 햇살과 바람의 에너지를 가득 머금고 있죠. 특히 크레타 올리브유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액체 황금이자 매 끼니 빠지지 않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이어지는 그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빨리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모여 앉아 신선한 치즈와 포도주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크레타의 푸른 바다를 보며 소금기 섞인 바람과 함께 즐기는 타코스. 한 조각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줍니다. 4위는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자 미식의 성지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의 특색은 투박하면서도 정열적인 진짜 이탈리아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칠리아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황금색 공 모양의 튀김 아란치니를 산처럼 쌓아둔 풍경을 쉽게 봅니다. 아란치니는 작은 오렌지라는 뜻인데 9세기경 시칠리아를 지배했던 아랍인들의 식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밥을 뭉쳐 먹던 아랍의 습관에 이탈리아의 라구 소스와 치즈가 더해져 탄생한 동서양 융합 요리죠. 또한 시칠리아는 디저트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튀긴 밀가루 피 안에 달콤한 리코타 치즈 크림을 가득 채운 카놀리는 영화 대부에도 등장할 만큼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총은 두고 카놀리는 챙겨라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시칠리아 사람들에게 이 달콤한 디저트는 목숨만큼 소중한 자부심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활화산의 기운을 담은 와인 한 잔과 바삭한 아란치니, 그리고 달콤한 카놀리까지. 시칠리아의 식탁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축제입니다. 대망의 3위는 동양과 서양이 입맞춤하는 도시,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두 대륙이 만나는 이 도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스탄불 미식의 정점은 단연 카이막입니다. 물소 우유를 80도 정도에서 서서히 끓여 위에 뜬 지방층을 굳혀 만드는데 우유 10kg에서 고작 4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음식입니다. 이 카이막을 갓 구운 바삭한 빵, 에크맥 위에 얹고 향긋한 꿀을 곁들여 먹으면 입안에서 고소함의 폭탄이 터집니다. 터키 사람들은 아침 식사인 카흐발트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카이막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종류의 올리브, 치즈, 잼, 오이, 토마토가 상을 가득 채우죠. 그리고 식사 내내 따뜻한 차이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스탄불 사람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대륙과 대륙이 만나듯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섞는 의식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카이막은 여러분의 인생 여행을 완성해 줄 것입니다. 2위는 스페인 북부의 예술 도시 빌바오입니다. 쇠락한 철강 도시가 미술관 하나로 세계적인 도시가 된 이곳은 도시 전체가 세련된 조형물 같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빌바오가 속한 바스크 지방은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미슐랭 별이 가장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 미식의 주인공은 꼬챙이라는 뜻의 핀초스입니다. 스페인의 다른 지역이 타파스를 먹는다면 빌바오는 빵 위에 화려한 재료를 얹고 이탈되지 않게 이쑤시개로 고정한 핀초스를 즐깁니다. 빌바오 사람들은 저녁마다 핀초스 크롤링을 합니다. 한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핀초스 한두 개와 바스크 지역의 산미 높은 화이트 와인, 차콜리를 한 잔 마시고 바로 옆 가게로 자리를 옮기죠. 차콜리를 따를 때는 높은 곳에서 낙차를 이용해 잔에 부어 공기와 접촉시키는데 이 또한 빌바오에서만 볼 수 있는 즐거운 볼거리입니다.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핀초스를 고르는 활기찬 분위기는 예술도시 빌바오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지만 늘 반전을 선사하는 일본 도쿄입니다. 2026년의 도쿄는 세련된 빌딩 숲 뒤에 숨겨진 레트로의 매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쿄 여행의 핵심은 바로 키사텐 투어입니다. 19만 7,080년대 일본의 다방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이곳들은 화려한 스타벅스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키사텐의 대표 메뉴는 나폴리탄 스파게티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없는 오직 일본에서 탄생한 이 요리는 전후 식량난 시절 케첩으로 맛을 내던 서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두툼한 소시지와 피망, 양파를 넣고 케첩 소스에 달달 볶아낸 투박한 맛, 그리고 그 옆에는 정성스럽게 내린 드립 커피와 탱글탱글한 커스터드 푸딩이 놓여 있습니다. 도쿄의 키사텐은 바쁘게 돌아가는 대도시의 시계추를 잠시 멈추게 하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맛을 즐기는 반전. 그것이 우리가 2026년에도 도쿄를 1위로 꼽는 이유일 것입니다.